전기화학에서 이제 그 반드시 보게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갈바닉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거 뭐 사람 이름이라 번역이 안 돼서 그냥 갈바니 전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 뜻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지를 갈바닉 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갈바닉 셀을 완전히 정의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물질이 소모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산화 전극이 됐건 환원 전극이 됐건 어느 쪽 전극 물질이 다 소모돼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소모되면 끝이고 그다음 얘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굳이 재활용을 하겠다면 그 만들어 놓은 셀을 다 뜯어가지고 물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뭐 물질적 재활용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전기화학 셀로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성격을 갖는 걸 우리가 갈바닉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전기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는 많이 가르치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하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라고 쓰고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캐드미움. 그 다음 AG라고 하고 무슨 금속이죠? 은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 여러분 한 학년 위에 박민재 선배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저 방금 지우가 박민재 같았어요. 진짜요? 네. 방금 막 크게 대답하는데 갑자기 그 뉘앙스가 갑자기 민재랑 굉장히 유사했어. 혹시 저기 누구냐? 저 누구냐? 저 지우 민재랑 통하는 거 아니에요? 친하긴 한데. 그래요? 그렇죠. 저기도 랩 잘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랩합니다. 진짜로요? 같은 동아리라고요? 네. 그럼 민재도 피지카예요? 네, 같은 랩 동아리요. 랩 동아리. 민재 정도 피식하긴 한데. 그래요? 그렇군. 그래서 민재 이번에 학교 갔어요? 네? 조기 지나간 게 조기 졸업했잖아요. IQ 졸업서가지고. 네. 그 중앙대 붙으면은 네. 연락하겠다고 학원생한테 그랬다는데 네. 학원생이 연락을 못 받았대요. 민재 학교는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민재 보고 싶다. 보니까 살짝 부산대 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 우리 민재. 자, anyway. 민재한테 연락이나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묘하게도, 은은 은인데 은판이 순수하지가 않고,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AgCl이라고 하는 게, 이게 표면에 이 코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AgCl이 코팅되어 있는데 여러분 AgCl은 전형적인 무슨 타입의 물질이에요? AgCl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죠? 앙금. 앙금 이런 애들은 그래서 물에 녹아요? 아니 녹아요? 안 맞습니다. 물에 안 녹죠? 그래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은판에 코팅을 해 두어도 녹아들지 않고 여기 잘 붙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상태에서 스위치 온 하면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금속이 이온화된다는 뜻은 언제나 무조건 양이온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금속이 음이온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금속은 음이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여러분 수준의 화학에서는 안 나오고요.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이다. 알겠죠? 그럼 양이온이 되는 건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것이지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캐드뮴하고 은 중 어디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죠? 혹은 어디가 더 작죠? 뭐야? 캐드뮴과 은 중 어디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은이 더 큽니다. 이건 외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외워야 하는 거죠. 물론 외워야 하는 건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토대로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 음성도 저거 그냥 볼까? 전기음성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전기음성도를 다 외우기는 벅찹니다. 살짝 알파벳이 아. C가 더 커 보이니까. 알파벳이라. 저는 C 같습니다. 알파벳이라. 이게 계속 그래요. 자, 금속의 양이온화 경향성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맞네. 이렇게 됩니다. 캐드뮴이 크고 은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이런 거 1. 구리 은 금 백금 보이세요? 네. 그래서 구리 은 AU는 뭐죠? AU는 예, 그거 아니에요? 금, PT는 플래티넘. 플래티넘이죠. 이런 금속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 뭐죠? 이런 금속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가게에 써 있기도 해요. 귀금속? 정답. 오! 뭐야? 이거. 등의 귀금속이라고 하죠. 귀금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귀금속. 자, 귀금속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귀한가요? 첫 번째 귀해야죠. 귀해야죠. 그냥 단위 질량당 싸야 돼요. 단위 질량당 비싸야 돼요. 비싸요. 전 우주의 양이 적고 비싸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귀금속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비싸고 또 동시에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다. 감동 없다. 강도가 높다. 귀금속의 두 번째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온화 경향성이 낮다? 바로 천년만년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붕괴가 안 되는. 천년만년 그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작다? 반응성이 작. 반응성이 작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금보다 비싼 금속 중에 플래티넘이나 우레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럼 플래티넘이나 우레늄 같은 거 반지로 만들어 껴요? 아니요. 우라늄 반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라늄 반지 손가락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돼요. 네, 손가락 썩어가지고 툭 떨어지겠죠? 와. 그러면 플래티넘 반지 금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해요? 귀금속이라고 안 해요? 귀금속이라고 안 하죠? 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건 화학적으로건 변하고 반응하는 거는 뭐가 아니라 귀금속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은 그 반응성이 뭐하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작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캐드뮴과 은이라고 했을 때 캐드뮴과 은이라고 하는 거 둘 사이에 이온화 경향성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은은 귀금속이고 캐드뮴은 비금속이 아니므로 귀금속인 은의 반응성이 더 적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금, 은, 백금 이런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안 써요? 쓰잖아. 그러니까 귀금속이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작고 귀금속이 아니면 반응성이 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대강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세부적인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도 있겠지만 그런 건 요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너무 그 세부적인 지식이라서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이온화 경향성이 큰 원자 아니, 금속은 그래서 산화하겠어요? 환원하겠어요?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은 그래서 산화하겠어요? 환원하겠어요? 이온화 경향성이 크니까 큰 것은 그래서 산화하겠어요? 환원하겠어요? 얘는 아. 전자를 잃으니까 그럼 산화 산화하겠어요? 환원하겠어요? 준서가. 저는 네. 사나인 것 같습니다. 지우는? 저도 산화 같아요. 바로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은 바로 산화하죠. 자, 산화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럼 잃는다고 해보자. 지금은 그 이온화 경향성이 어디가 더 크다고요? 캐드뮴이 크다고 했죠? 그럼 캐드뮴이 원래 여기 제시된 상태로 고체인데 얘가 산화가 되면 전자를 잃고 캐드뮴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양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온화 경향성은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이라 그랬어요?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라 그랬어요? 양이온이 이온화 경향성은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캐드뮴이 양이온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화해야 돼요? 환원해야 돼요? 산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에노드. 알겠죠? 에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은 캐드뮴 중에 어디가 에노드? 여기 캐드뮴 쪽이 에노드입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에노드라고 하고 그다음 지금과 같은 전지에서는 플러스 극이 되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극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지금의 전지에서는 지우 플러스 극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이 되겠어요? 저기는 캐드뮴이. 카드뮴이요. 전자를 잃어서 슉 이렇게 가니까 저기는 아마 플러스가 되겠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네. 바로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캐드뮴 2 플러스가 되면서 짜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마이너스 극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전자가 맞죠. 마이너스 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자유전자가 생성되어 나온다
라는 뜻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캐드뮴이 산화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예? 됐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4 자유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하여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위치 온 해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짜잔 이동해 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반대쪽 전극에서는 반드시 무슨 반응이 진행되어야 하죠? 그렇지. 환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환원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뭐라고 부르죠? 캐소드 아니에요? 캐소드. 요거를 캐소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캐드뮴이 있는 쪽이 에노드였잖아요. 지금 은이 있는 쪽이 캐소드여야 합니다.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원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캐소드 쪽으로 공급된 자유전자는 자, 아시다시피 전자 자체가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전자 자체가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입자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공급된 자유전자는 스스로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주변 플러스와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전자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변에 플러스가 있으면 좋아라 하겠어요? 싫어라 하겠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라 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자유전자는 여기에 플러스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여기에 플러스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AG. 자, 잘 보세요. AG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금속이니까 플러스.
중성이죠. 아, 네. Ag 플러스에 지금 H라고 하면 얘는 중성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한테 달려들겠어요? AG 플러스. 이제 여기 Ag 플러스가 있나요? AG 플러스랑 어디예요? 마이너스. 여기에 있네요. 왜? 안금에서 은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플러스. AgCl에서 은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2 플러스죠. 염소는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고요. 그럼 전자는 염소 마이너스랑 친하겠어요? 거들떠도 안 보겠어요? 그것도 나왔어요. 전자는 염소 마이너스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누구한테 달려든다? 은 플러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자유전자 이게 어디서 온 애죠? 어디로부터 온 애죠? 그럼 카드뮴. 바로 에노드로부터 온 애죠. 에노드로부터 지금 전자 몇 개가 공급됐어요? 2개가 공급됐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랑 반응을 한다? AgCl이랑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Cl-에 Ag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자가 Ag 플러스랑 반응하면 뭐 되겠어요? 전자가 Ag 플러스랑 반응하면 뭐 되겠어요? 은이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지후야? Ag 솔리드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중간. 중성이죠. GOK? 예. 플러스 아니에요. 고체 상태, 순수 상태면 중성이야. 네. 그리고 여기 동시에 뭐가 떨어져 나오겠어요? CL. 준석? 예. 전자하고 은이 반응해서 은 중성으로 석출이 되면 네. 동시에 뭐가 떨어져 나오겠어요? 그럼 CL 마이너스 바로 Cl-가 떨어져 나오겠죠? 왜냐하면 자유전자하고 Cl-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서로 무관해요.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무관해요. 독성이 너무. 뭐 척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Cl-는 반응 전후에서 변했어요? 변한 게 없어요? Cl-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한 게 없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구형꾼. 구경꾼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Cl-는 AgCl에 붙어있는 그냥 구경꾼이었을 뿐이에요. 이때 얘는 완결됐어요? 완결 안 됐어요? 완결 안 됐습니다. 완결 안 되죠. 어떻게 완결 안 됐어요? 뭐가 안 맞아요? 전화량이 안 됐습니다. 전화량 보존이 안 맞죠? 맞추려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그 오른쪽 실을 맞았어요. 곱하기 2를 했다. 바로 아닌가? 2 해주면 다 맞아 떨어지죠. 준서가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gCl이 은이랑 반응해서 어디는 은으로 석출되고 어디는 Cl-이온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 자유전자가 어딘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AgCl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AgCl 있던 녀석이 여기서 갑자기 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박혀 있던 Cl-가 여기에 더 이상 들러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이 이렇게 만들어진 은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이니까 Cl-하고 인력 있겠어요? 인력 없어지겠어요? 인력이 없어지니까 Cl-가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2개가 빠져나오고 있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준석 오케이? 예.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쟤네 둘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반응식은 누구 개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자유전자 바로 자유전자 개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오, 딱 맞네요. 그러면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쭈루룩 더해주시면 전체 반응은 되십니까? 요렇게 반응이 완결이 된다. 이해하십니까?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 4. 네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수용액에서는 언제나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야 합니다. 에? 수용액에서 나타나는 전하량 보존이 뭐죠? 수용액에서는 언제나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게 뭐예요? 수용액에서 나타나는 전하량 보존이란 뭘까요? 바로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잘 보세요. 캐듐은 미가 플러스 하나가 녹아 나왔죠. 그랬더니 Cl 마이너스 이온 두 개가 다시 녹아 나오죠. 아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최종 수용액 중에서는 항상 저렇게 전기적 중성이 될 수 있도록 이온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존재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카드뮴이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여기 은은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의 의미는 뭐예요?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오, 바로 자유전자를 소비해주는 전극이 그게 바로 플러스 극이에요. 저 플러스 극, 저 은전극에서 자유전자가 소비되나요? 저 은전극에서 자유전자가 소비되나요? 소비되잖아요. 반응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은전극이 플러스 극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 겁니까?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이 전류를 통해 여기서 뭔가 전기적인 일이 됐겠죠. 뭐 전구면 반짝반짝 했을 거고, 뭐 라디오면 라디오 뭐 소리가 나왔을 거고, 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갈바닉 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갈바닉 셀은 영원하겠어요? 언젠가 끝나겠어요? 언젠가 끝나겠죠. 언제 끝나겠어요? 바로 이게 다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녹아 나오면서 이 구멍이 빵끔빵끔 뚫리겠죠. 이게 싹 녹아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또 끝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앙금이 싹 사라져 버리면 또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되죠? 자, 오늘들 끄끄 여기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였어요? 자, 썼죠. 자, 그 다음. 투.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지우야? 이것만 하고 끝나요. 알겠죠? 거의 다 했어요. 네. 우리 지우 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네. 자, 그 다음은 이거 왼쪽 캐드뮴 전극이죠. 네. 그 캐드뮴 전극에 여기 뭐 할 거냐면, 바로 AgNO3 AgNO3 수용액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은판입니다. 아까 있었던 뭐가 없어졌습니까? 아까 있었던 보시다시피 아까 있었던 그 코팅이 없어졌죠. 그럼 아까 있었던 코팅이 없어졌고 이때 여기 AgNO3 수용액 쪽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기 은 1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어쨌거나 어떤 금속하고 어떤 금속이 있냐면 은과 캐드뮴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금속의 경향성, 이온의 경향성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고요? 캐드뮴이 크고 은이 더 작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캐드뮴 솔리드의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캐드뮴 솔리드가 캐드뮴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자유전자 두 개를 내놓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죠? 보이세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죠? 네.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 원래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외부 회로를 따라 이동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전에 수용액 중 은이온이 캐드뮴 극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수용액 중에 녹아 있으니까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gCl 수용액에서 이런 식으로 Ag 플러스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 자유전자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이 표면에 은이 이렇게 석출될 수 있어요. 그 반응식이 뭐냐? 이겁니다. Ag 플러스가 자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은이 되는 거죠. 이때 자유전자가 두 개 만들어졌으니까
은이온도 두 개씩 반응한다고 치면 Ag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카드뮴 극판에서.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카드뮴 극판이 은으로 도금이 되는 거예요. 도금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전기 에너지 생산이 잘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 생산이 어렵겠어요? 전기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즉 뭐냐면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로 흘러야 되는데 외부 회로로 흐르기도 전에 표면에 있었던 H 플러스가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서 반응해버리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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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셀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하고 어떤 차이냐? 이 전기화학 전지로 잘 작용하려면 산화하고 환원될 물질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직접 접촉시키면 곤란하다는 뜻이죠. 지금은 은하고 카드뮴이 떨어져 있습니까? 직접 붙어 있습니까? 은하고 카드뮴이 떨어져 있습니까? 직접 붙어 있습니까? 직접 붙어 있잖아요. 수용액 쪽에 담겨 있잖아요. 준서가? 물 속에 손가락을 담그면 물하고 자기 손가락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AgNO3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에 금속 막대기를 담궈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뭐가 잘 안 된다? 배터리로 작동이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서 Ag 극판에다가 AgCl 침전을 붙여놨죠. 왜 붙여놨겠어요? 왜 AgCl을 붙여놨겠어요? AgCl은 물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AgCl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Ag 플러스가 카드뮴이랑 직접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카드뮴과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카드뮴과 떨어져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뭘 활용한 거다? AgCl 침전이 붙어 있는 걸 생각한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주의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뭐 여기서 불이 전혀 안 들어오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주 조금밖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위치 온 했을 때 자유전자가 이리 가란 법이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반응하고 어쩌다가 낮은 확률로 이쪽으로 이동한 게 살짝 불을 밝힐 수도 있는 거여서 배터리로서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SO4 2-, PO4 3-, NO3-,
등의 원자단 음이온은 항상 뭘까요? SO4 2-, PO4 3-, NO3-는 뭘까요? 공양꾼입니다. 구형꾼입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AgNO3라고 썼죠. 이 NO3가 여기서 뭐라는 얘기예요? 구경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경꾼은 양론을 생각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놈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하등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갈바닉셀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성적인 해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